고투 2절에서 아직 해야 되는 심각한 얘기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3절로 넘어가고 남아있는 얘기들은 앞으로 진행되면서 조금씩 꺼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기본적으로 소개할 내용은 토크스 정리가 되겠습니다. 토크스 정리가 이제 N차원 미분 나형체 위에서 이제 향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서 미분 N 형식을 적분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이제 티오렘이고 이제 이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 미분 형식의 적분도 조금 리뷰를 해보고 관련된 그 개념들 조금 리뷰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그 3절에 등장하는 맨 첫 수식 3개를 들고 와봤는데 첫 식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Rn에서 이제 함수를 적분할 때 이제 정의역을 이제 작은 사각형들로 쪼개서 이제 합을 계산하는 아이디어, 그 리만 적분에 해당하는 정의식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F가 Rn의 어떤 미분 가능 함수이면서 서포트가 컴팩트인 경우에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책에서 선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식과 같은 경우에는 요 파이가 이제 그 n에서의 이제 퍼뮤테이션 이제 1부터 n까지 원소가 들어있는 극이 n짜리 집합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바이젝티브 펑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파이 1부터 파이 n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변수들의 순서를 이렇게 뒤섞어 놨다는 의미로 요 항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랬을 때 다변수 함수 적분에 사인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디퍼런셜 폼의 적분을 이제 요 식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기호로 조금 코멘트를 하자면 보트 2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웨지 프로덕트를 이제 생략을 하는 바람에 좀 더 이렇게 쓰는 형태가 익숙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인은 그 원폼들의 웨지 프로덕트 순서를 바꾸면서 발생한 부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변의 식값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풀마 1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하면 이 적분이 그냥 칼큘러스 때 우리가 정말 웨지 프로덕트 없이 이렇게 붙여서 쓰던 그 Rn에서의 그 볼륨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칼큘러스. 네. 그래서 이 항은 우리한테 조금 이런 형태로 쓰는 게 더 익숙할 것 같고,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조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R2니까 1번 좌표랑 2번 좌표를 의미하는 식이 그 퍼뮤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쓰면 파이 1 웨지 dx 파이 2 파이가 1은 2로 2는 1로 보내는 어떤 퍼뮤테이션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dx1 웨지 dx2 해가지고 이제 사인 요 퍼뮤테이션의 경우는 이제 사인이 이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식이 되는데,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그냥 그 웨지 프로덕트의 스큐 시메트리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요 디퍼런셜 폼에 우리가 적분을 정의를 하기를 원하는 식에서 등장하는 퍼뮤테이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그냥 푸비니 정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푸비니 정리해서 우리가 그 n차원에서 정의된 함수의 다중 적분을 이제 반복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 다변수 함수 적분의 dx랑 dy의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게 해줬던 그 푸비니 정리. 그래서
이 아래쪽과 같은 경우는 이제 FDX 웨지 DY라고 하는 디퍼런셜 투 폼의 적분을 이렇게 유클리디안 쪽으로 우리가 이미 칼큘러스 때 배워서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에서의 적분으로 이제 환원을 시켜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는 디퍼런셜 투 폼으로 봤을 때 웨지 프로덕트는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 때 반대의 결과를 주기를 기대를 하고 우변에서 봤을 때는 순서를 바꿔도 값이 달라지지 않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쪽에 이퀄리티가 성립을 한다면 아래쪽에서는 성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클리디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변수 함수 적분으로 환원을 하고 싶지만 1차적으로 시도를 해봤을 때는 이런 문제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자 하냐면 여기가 웨지 프로덕트가 좌표계 순서대로 변수들이 맞춰져 있을 때만 여기를 정의를 하는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다양체 위에서 우리가 n폼을 정의를 하는 것을 다루고 싶은데 그랬을 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다양체에서 결정해 줌으로써 적분의 부호를 제대로 결정하게 하고 싶다. 우리가 왜 R2에서도 베이시스를 잡을 때 E1, E2랑 E2, E1이라는 베이시스를 잡으면 두 개가 오리엔테이션이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체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부호를 결정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양체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로컬 유클리디안 하우스트로프 세컨드 카운터블을 만족하는 위상 공간에 다양과 같은 미분 가능 구조가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미분 다양체라고 부르고 있는데 미분 가능 구조의 정의상 교집합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면은 그 트랜지션 맵, 그러니까 좌표계 변환 함수가 디피오몰피즘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이제 미분 가능 구조의 정의 안에서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 성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좌표계 함수의 정의역인 각 점에서 그 트랜지션 맵에 이제 트랜지션 맵에 야코비 행렬의 이제 디터미넌트,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이제 기호로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는데 야코비 행렬의 디터미넌트. 그래서 이 야코비안 디터미넌트가 0이 되지 않습니다. 디피오몰피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함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젝티브여야 되고요. 색칠된 영역에서 색칠된 영역으로 가는, 그리고 가는 함수도 미분 가능, 돌아오는 함수도 역함수도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역 행렬로 미분 계수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디피오몰피즘이므로 야코비안 디터미넌트가 0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 만약에 정역의 한 점에서 야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양수라는 걸 알았으면 모든 영역에서 다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수인 점과 음수인 점이 섞여 있으나 그 두 점을 잇는 경로 사이에서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양수인 점을 찾았으면 영역 전체에서 양수가 나와야 되는 값이다. 그래서 정의역 쪽의 좌표를 x1부터 xn으로 이름을 짓고 공역 좌표를 y1부터 yn까지로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트랜지션 맵을 이런 식으로 성분함수들의 조합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이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이런 기호로도 쓰죠. 디터미넌트 오브 야코비입니다.
이런 기호로도 쓰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체가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것에 정의가 나오는데, 다양체 M이 주어진 아틀라스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티드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가능한 트랜지션 맵에 야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음수가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체를 이렇게 오리엔티드 매니폴드로 만들 수 있는 아틀라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오리엔터블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N is 오리엔터블. 그래서 이거는 다양체를 오리엔티드 매니폴드로 만드는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교재 프로포지션 3.2는 만약에 n차원 다양체가 오리엔터블이라면 그것과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non vanishing n 폼, 그러니까 요 n이 이제 다양체 차원 n이랑 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탑 디그리 폼을 가진다라고 해서 요거를 요 아래쪽에 써 있는 이 성질을 다양체 오리엔터빌리티의 정의로 써도 괜찮은 성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데피니션을 써도 되고 요 데피니션을 써도 되고. 근데 non vanishing n 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네, 좌표계를 도입하는 경우에 이제 n 폼의 경우는 이제 국소적으로 다음과 같이 써질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써졌을 때 개수 함수 f가 0이 되는 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0이 되는 지점을 이제 베니싱 포인트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점이 없다. 이 성질을 이제 가지는 디퍼런셜 폼을 non vanishing 탑 디그리 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증명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미분당 채론 수준에서 좋은 연습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터빌리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시를 조금 쉬운 걸로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R3 안에 부분 집합으로서 이제 반지름이 1이고 높이가 1인 원뿔 이제 2차원 다양체, 그런 2차원 다양체 중에서 이제 오리엔터블한 예시가 되겠는데, 이제 두 개의 패치로 덮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패치, 두 개의 패치로 이렇게 모두 익숙하실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고, 하나는 이제 0부터 파이까지인데 그것보다 이제 살짝 늘려서 0.01이라고 하는 값으로 왼쪽에서 늘리고 오른쪽에서 늘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조금씩 늘려서, 그래서 두 부분에서 조금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두 조각으로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 두 컴포넌트를 가지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맵을 생각을 하면은 이 두 개가 똑같은 수식으로 써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덴티티라고 약간 러프하게 기술을 했지만 사실은 한쪽에서는 정말로 x, i를 그러니까 u, v를 u, v로 보내는 한쪽이 있고, 다른 한쪽은 약간 상수배만큼 -2파이 만큼 이제 대응을 보내는 두 조각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냥 러프하게 그냥 미분을 했을 때 야코비안 디터미넌트를 보는 측면에서 1이라는 건 이제 똑같기 때문에 id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야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음수가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패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패치로 이루어진 아틀라스에서는 야코비안 트랜지션 맵에 야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음수가 되는 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M은 오리엔터블이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리엔티드 매니폴드의 데피니션에 근거한
정의가 된다면 이제 프로포지션 3.2의 스타일대로 그 non-vanishing two 폼이 존재하느냐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따져보면 그 실린더이기 때문에 면적수를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 y, g의 좌표로 쓰여진 이 디퍼런셜 투 폼을 보시면 우리가 좌표계 UV 플레인 쪽으로 가져와서 얘를 기술을 하고 싶죠. 그래서 좌표계 함수를 가지고 풀백을 해서 이 면적수를 이름을 뭐 알파라고 지어볼까요? 네, 알파를 좌표계 함수 쪽으로 이제 풀백을 해가지고 오면 TU-DV가 되는 폼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들어오는 F가 상수함수 1이고 얘가 이제 0이 되는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on-vanishing이 만족이 되는 투 폼이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DU-DV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수는 베니싱하는 점이 없다. 그래서 이 다양체가 오리엔터블인 거를 프로포지션 3.2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적수를 그 어떤 예를 들어서 R3에 들어있는 서피스와 같은 경우는 국소적으로는 항상 면적수를 기술할 수 있지만 이것을 글로벌하게 다양체 전체에서 이제 정의되는 면적수를 가지느냐 이게 이제 오리엔터빌리티랑 관련이 되는 문제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오리엔터블하지 않은 다양체의 경우는 우리가 면적수를 다양체 전체에서 글로벌하게 그 성질을 만족하는 폼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게 프로포지션 3.2이기도 하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제 non orientable 서피스의 예시인 메비우스 밴드를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개의 패치로 전체를 덮을 수가 있어요. 그 매개화하는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하고자 두 개의 패치를 가져왔는데 위에 있는 원기둥이랑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코사인 U, 사인 U, V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기둥하고 비슷한 틀에서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U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은 XY 플레인을 나란한 서클들이 그려지고 V 방향이 이제 수직하게 G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서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실린더가 된다면은 메비우스 밴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U가 진행하는 방향이 있지만 이 매개화가 어떻게 설계가 된 거냐면 이 직선이 수직한 데서 시작을 하기는 해요. 근데 U가 진행이 되면서 그 조금씩 눕습니다. XY 플레인 쪽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누워요. 그래서 U가 180이 진행했을 때 눕는 정도가 90도가 되면서 XY 플레인이 나란해졌다가 다시 계속 진행하면은 U가 360도가 돌았을 때 딱 180도가 돌아지면서 이렇게 원래 직선과 만나지만 약간 위아래가 거꾸로 된 채로 만나는. 그래서 그 메비우스 밴드의 약간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매개화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아이디어가 담긴 매개화인데 여기도 이제 이 P라는 매개화를 정의역을 이제 U1 그래서 이렇게 R2에 그 열린 직사각형을 부분 집합으로 갈 때 x는 마이너스 0.01부터 파이를 약간 초과하는 지점까지 갔도록 그리고 v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역이 조금
달라지는 대로 붙이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매개 함수를 사용하지만 굳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 경우는 우리가 인젝티브가 되도록 그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지금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두 조각으로 나눈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교집합이 두 조각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U가, 그러니까 Y좌표가 0 근처인 곳에서 한 조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Y좌표가 0 근처이면서 X좌표가 음수인 곳에서 트랜지션이 이렇게 두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부분, 두 부분 해가지고 이제 따로 살펴보면, 하나는 첫 번째 그 매개화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0 근처 그 U좌표가 0 근처인 곳에서 발생하는 트랜지션인데, U, V를 그 phi2라는 두 번째 매개화 함수의 정의역을 제가 이제 틸다를 써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틸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좌표에서 이제 U, V와 같아지도록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확인해 보시려면,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예시로 뭐 0,4분의 1을 한번 시도를 해보죠. 그러면은 phi1이라는 함수가 그거를 어디로 보내고 있냐면, 뭐 이게 u가 0이니까 코사인은 1일 테고, 그래서 4분의 1이 G좌표가 되고, 나머지는 1, 0, 이제 4분의 1이라는 대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phi 1이 거기로 이제 데려다 주는 거고, u랑 v 이제 틸다가 0,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phi 2라는 매개화 함수가 같은 점으로 이제 데려다 주면 되는데, 잠깐만, 같은 점이 아니라 좀 매개화를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2파이 플러스 u라고 적어야 다른 표현이 되겠네요. 네. 2파이 플러스 u. 그러면은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코사인 2분의 이제 u 틸다가 이제 180을 대입하면서 마이너스를 줘서 요게 이제 1, 0, 4분의 1로 연결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u, v가 0, 이제 4분의 1일 때 하고 u 틸다, v 틸다가 이제 2, 2파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가 같은 점으로 이제 다항체 상에서 메비우스 밴드에서 이제 같은 점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좌표계 변환에 해당하는 트랜지션 맵이 이렇게 기술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써보면 2파이 플러스 u, 마이너스 v입니다. 그러면은 뭐 2000에 R2에서 R2로 가는 펑션이니까 2x2 야코비앵 열을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쪽에서는 교집합의 한쪽 컴포넌트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다른 컴포넌트에서는 여기서는 정말 항등함수로 나타나는 쪽이라서, 그래서 야코비안 디터미넌트는 1. 그래서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 이제 한쪽에서는 1인 1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패치로 구성된 아틀라스의 경우는 이 다양체를 오리엔티드로 만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리엔티드 매니폴드가 아닌 메시가 되겠죠. 그래서 not oriented.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제가 오리엔터블이 아닌 걸 보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한 미분 가능 구조가 오리엔티드로 만들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애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아틀라스가 존재해서 얘를 오리엔티드로 만들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메비우스 밴드가 오리엔터블 서피스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긴 하지만 현재 주어진 논증으로 아직 오리엔터블이 아닌 것을 증명한 건 아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리엔터블리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해서 지나가고요. 이번에 이제 매니폴드 윗 바운더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매니폴드, 디퍼런셔블 매니폴드의 정의에서 한 부분만 이제 고치면 되기 때문에 거창하게 데피니션을 스테이트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각 패치에서 원래 제가 오늘은 지난 시간과는 달리 좌표계를 유클리디안의 오픈셋에서 매니폴드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내려오는 걸로 이름을 불렀고 책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phi 알파로 내려오는 함수들을 부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올라가는 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phi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좌표계 함수 u의 정의역이 그 RN에서의 오픈셋인 것이 디퍼런셔블 스트럭처를 정의하는데 세팅인데 그것을 이제 HN이라고 표기하는 하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RN을 가져온 다음에 좌표 하나를 골라서 그 반을 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1번 좌표를 골라서 1번 좌표가 양수인 곳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트2 책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그래서 어퍼 하프 플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위쪽을 살려서 남겼다는 의미로 보트에서는 어퍼 하프 스페이스의 형태로 정의를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렇게 좀 다르게 세팅을 써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n차원 공간 안에 어떤 영역이 존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이것의 경계를 얘기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뒤에 오리엔터빌리티와 관련해서 그 볼륨 폼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폼, 뭐 아까처럼 알파라고 쓰기로 한다면 그랬을 때 우리가 자연히 이 바운더리가 가지는 면적수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면적수를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웃워드 노멀 벡터 필드를 인테리어 프로덕트를 취해서 얻으면 얘가 경계에서의 그 에어리어 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리어는 볼륨에서 뭐 차원이 하나 더 낮아졌다는 의미로 뭐 에어리어 폼이라고 불러봤는데 뭐 n-1 볼륨 폼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그 대상을 그러니까 알파의 첫 번째 입력 자리에 그 바깥쪽으로 향하는 노멀 벡터 필드를 꽂으면 경계에서의 볼륨 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상황하고 어울리는 컨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어퍼 하프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번이
음수가 되는 쪽으로 정의를 하면 여기가 이제 내부 영역이 되고 노멀 벡터가 이 원을 향하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좀 취향이긴 한데 그 네네. 두 번째로 쓴 게 약간 좀 영역의 안쪽이라는 경계의 안쪽이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취향인 것 같긴 한데.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만 있는 이제 개념인데 예시를 보면 이제 경계가 있는 원기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까랑 위에서 소개한 원기둥이랑 똑같은데 요번에 이제 등호가 포함된 상태로 이제 기술을 하면은 매니폴드의 정의를 만족을 시키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D좌표가 2분의 1인 요런 점에서 오픈 네이버드를 잡으면 경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Rn의 오픈 그러니까 R2의 오픈 서브셋하고 이제 동형이 되는 이상동형이 되는 그런 근방을 잡을 수가 없지만 H2에서는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계를 포함하는 점을 잡을 수 있는 H2에서는 동형인 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manifold with boundary 정의를 충족시킨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manifold 정의를 이 manifold with boundary랑 구분을 명확히 짓기 위해서 manifold without boundar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스무스 매니폴드를 지칭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정의상 매니폴드 without boundary는 이제 개념의 정의상 모두 매니폴드 with boundary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니폴드 without boundary의 각 점에서 이제 오픈 네이버드를 Rn에서 잡을 수 있었다면은 그것은 Hn에서도 항상 잡을 수가 있거든요. 위로 옮겨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manifold without boundary는 by definition with boundary이기도 하다. 그 대신 이제 항상 그 바운더리가 공집합인. 그래서 모든 스무스 매니폴드는 바운더리가 공집합인 네, without boundary. 그 부분을 네,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 매니폴드 without boundary로서의 아틀라스를 가지는 걸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H2 하프 플레인에서 네이버드를 잡아서 이 4개의 조각을 가지고 원기둥을 경계 위아래 서클이 채워져 있는 원기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쪽 끝이 닫혀 있는 그 한쪽 경계를 포함하는 사각형이지만 그 하프 스페이스의 오픈 네이버후드다라고 하는 거를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프로포지션은 다음과 등게 되겠죠. 그래서 M이 n차원 매니폴드 with 바운더리이면 여기서 n은 네이버드를 hn 쪽에서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운더리 오브 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n-1차원 다양체 without boundary sense로 다양체가 된다. 근데 이때 공집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집합도 다양체냐 같은 약간 소모적인 그 논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공집합일 수도 있는데 공집합이 아니면 n-1차원 다양체다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만약에 원래 다양체 M이 오리엔터블 매니폴드였으면 오리엔테이션은 그 n-1차원 다양체로서 바운더리 오브 M의 오리엔테이션은 M으로부터 물려받는 오리엔테이션을 자연스럽게 가진다. 그래서 이 두 개 어떤 아이디어를 증명이 품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M의 아틀라스로 출발을 하겠죠. M의 아틀라스를 이렇게 인덱스 라지를 가지는 이런 미분가능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근방을 그 HN의 오픈 네이버후드였던 근방을 이렇게 인터섹션을 취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그 진짜 X1 좌표가 그 양수가 아닌 곳이 전체 HN이었다면 그냥 0인 곳 해가지고 정말 그 공간에서 경계.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n-1차원짜리 부분 공간을 가지는 근방을 여기로 인터섹션을 취한 다음에 그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맵을 전부 스트릭션을 그쪽으로 취해줬을 때 같은 인덱스 셋을 가지고 얘를 만들었을 때 얘가 그 바운더리 오브 M의 n-1차원 다항체로서 이제 아틀라스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이는 쪽으로 증명이 진행이 돼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트랜지션 맵이 그 야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전부 양수라고 그건 2번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그쵸 딥비오몰피즘 트랜지션 맵이 전부 딥비오몰피즘이라는 성질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리스트릭션 시켜준 맵들 얘네도 전부 이제 딥비오몰피즘이 된다. 그러니까 n-1차원 공간에서 정의된 그 오픈 서브셋들 간의 딥비오몰피즘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 되는 부분이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저 트랜지션 맵이 더해서 이제 야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제 대응하는 리스트릭션도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방향으로 증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바운더리가 아틀라스를 물려받는 과정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인테그레이션인데 그래서 오리엔티드 n차원 다양체가 주어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오메가는 다양체 차원이랑 똑같은 디그리를 갖되 컴팩트 서포트를 가지는 그래서 컴팩트 서포트 그 n 폼으로 이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져온 것이 뭐냐면은 파티션 오브 유니티인데 다양체 그 미분 가능 구조가 지금 아틀라스가 주어진 상태니까 자연스럽게 그 오픈 커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양체 그래서 그 오픈 커버에 어울리게 주어진 얘가 이제 오픈 커버가 되겠죠. 그 오픈 커버에 어울리게 주어진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어떤 하나의 코디네이트 네이버후드 안에 그 서포트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디퍼런셜 폼이 주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냥 바로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 하나를 이용해서 유클리디안의 접근 쪽으로 곧바로 환원을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n차원 다양체 위에서 n차원 다양체가 향이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오리엔티드 매니폴드 상태에서 n폼 오메가를 접근한다는 것은 좌표계 네이버드 쪽으로 접근 영역을 줄일 수가 있겠죠. 서포트가 그 안에 들어가는 상태니까. 그러면 좌표계 쪽으로 끌고 옵니다. 이 폼을.
그러면 얘가 이제 n폼 온 RN이 됩니다. 이제 좌표계 함수로 풀백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은 좌표계를 이제 x1부터 xn이라고 한다면 이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이 n폼의 적분을 다변수 칼큘러스에서의 적분으로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매치 프로덕트를 다 떼버리면, 그러면 다변수, 그러니까 칼큘러스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성질을 기대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글로벌하게 정의된, 다양체에서 정의된 n폼이 있고, 그리고 어떤 아틀라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서포트가 딱 하나의 코디네이트 네이버드에 들어가 줄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이용을 해서 오메가는 1 오메가와 같은데 이 1을 다시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 그러면 리니어리티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서포트가 로 알파라는 함수가 이제 곱해진 함수, 이제 오메가, 그러니까 로 알파 오메가의 서포트는 당연히 이제 로 알파라는 함수의 서포트보다 클 수가 없는데 이거는 U 알파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그 유클리드 그 공간의 적분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했던 1번 경우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형태가 딱 주어집니다. 여기가 하나의 코디네이트 네이버호드 안에 들어가는 표현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를 위에 1번 과정으로 이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 일반적인 디퍼런셜 폼의 적분을 우리가 정의를 이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이용해서 각 코디네이트 네이버드 안쪽으로 집어 넣어줄 수 있는 상황들로 분리를 해낸 다음에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적분으로 환원을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2번 다음에 1번으로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분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 목적인 스토크스 디오렘의 소개를 하겠는데요. 우리 다양체는 향이 주어진 n차원 관계가 있는 다양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n-1 폼이 컴팩트 서포트를 가지는 미분 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분의 정의를 할 때 n폼을 n차원 다양체에서 적분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다양체 차원은 n이고 폼의 디그리는 n-1인 상황에서 얘네를 이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다양체의 바운더리를 취해서 n-1 차원에서 이제 둘이 만남을 가지는 이 우변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나는 그 n-1 폼이 딕을 하나 올려서 n차원 적분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스토크스 디오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증명이 참 되게 재밌었는데요. 스페셜 케이스를 이제 먼저 살펴보면, 우리 다양체가 RN인 케이스를 먼저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n-1고 인데 그
여기서는 xn이 비워져 있는 상태인데 뭐 x1이 비워져 있는 텀도 있고 2가 비워져 있는 텀도 있고 이제 그런 텀들의 어차피 합으로 표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얘를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얘를 들여다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 그 계수함수 f의 서포트가 컴팩트하다라는 조건은 필요하겠죠. 얘는 스톡스 티오렘의 전제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수식의 좌변의 형태를 띈 이 항에서 출발을 해보면 그래서 오메가 이제 D를 취하면은 뭐 F를 1번 변수, 2번 변수, n번 변수들로 편미분 항들이 쭉 나타나겠지만 뒤에 있는 웨지 프로덕트랑 이제 만났을 때 어차피 죽어서 없어질 항들을 적지 않으면 얘만 살려서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가는 과정이 그 dxn을 맨 뒤로 보내는 과정인데 1폼들 간의 웨지 프로덕트를 두 1폼들의 교환 웨지 프로덕트 교환을 이제 n-1번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호가 붙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가 이제 좌표계 변수 순서대로 맞아지게 되었죠.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다변수 적분으로 환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푸비니 정리를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적분을 미리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n-1차원 공간에서의 남은 적분들을 이렇게 뒤로 몰아놓게 되면은 1차원 적분의 결과는 우리가 익숙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텐데 F가 서포트가 컴팩트라고 했기 때문에 그 RN에서 컴팩트 셋이라고 하는 것은 closed and bounded set을 의미하니까 이 함수가 0이 아닌 점들의 집합이 bounded set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xn이라는 좌표가 큰 곳에서 이 함수는 함수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모친 영역이 0이 되고 0을 n-1차원 공간에서 적분하더라도 0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Rn의 바운더리 위에서 오메가를 적분한 값과 같겠죠. 왜냐면은 Rn의 바운더리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집합 위에서 뭘 적분하면 0. 그래서 이 스페셜 케이스에서 스토크스 티오렘이 성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n에서 주어진 n-1 폼 및 컴팩트 서포트의 경우는 스토크스 티오렘을 잘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렵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는데 뭐 n차원을 다루는 기호가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지실까봐 n이 1일 때 n이 1일 때를 좀 예시로 써가지고 와봤는데 n이 1인 경우는 주어진 폼이 n-1이 뭐 0이니까 디퍼런셜 제로 폼의 경우는 그냥 스무스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레선할로 가는 스무스 펑션인데 서포트가 뭐 컴팩트 뭐 대표적인 컴팩트 셋이 구간이죠. 그래서 구간을 들고 와봤어요. 실제로 뭐 이미의 컴팩트 셋인 R1의 경우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이기만 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지만 일부러 그냥 구간 하나로 복잡하지 않게 규정을 하면은 항이 이렇게 관계가 되고 그러면은 적분이 마찬가지로 컴팩트 서포트를 가진다는 점 때문에 0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n이 2인 경우는 뭐 일반적인 디퍼런셜 원폼 온 R2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고, 그다음에 이 디퍼런셜 원폼이 컴팩트 소프트이려면은 개수함수 f랑 g가 그 성질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뭐 d 에타를 계산한 결과가 요만큼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한쪽 변수를 적분했을 때 다 요 논증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는 g의 f, 그러니까 x 쪽 도함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dx랑 매칭을 시켜주고, f의 경우는 이제 y에 대한 도함수를 보기 때문에 y랑 매칭을 시켜주면은 이 괄호 안의 값이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0이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0이라는 얘기를 뭐 쉽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뭐 일반적으로 뭐 여기까지 보셨으면 뭐 n이 3, 4일 때 이 과정이 뭐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스페셜 케이스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포트2의 컨벤션을 그냥 비틀지 않고 가져온 n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n번째 변수 쪽에 그 dxn이 비워진 이런 원폼을 오메가로 택한 상황을 보시면, 그래서 앞선 이만큼의 과정을 압축해서 똑같은 수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n-1 그리고 포비니로 이제 반복 적분을 한 번과 n-1번으로 나누는 여기까지로 이쪽의 과정을 그대로 따르면 여기까지 이렇게 단숨에 올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 안쪽의 상황이 아까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였지만 이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라서 이 아래쪽에서의 값이 죽어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0 빼기 0이 아닐 수도 있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위하고는 다른 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좌표, 그러니까 n번째 좌표가 0이고 우리가 지금 어퍼 하프 스페이스를 n번째 좌표가 0 이상인 걸로 규정을 할 때 그것의 바운더리를 취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은 다음과 같이 쓰여질 거잖아요. Rn인데 xn equal 0이라는 식으로 규정되는 공간일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실제로 그 공간 위에서 얘가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적분 영역을 어퍼 하프 스페이스의 바운더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스페셜 케이스, 그러니까 스토크스 티오렘이 그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두 스페셜 케이스를 거쳐온 다음에 제너럴 케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스토크스 티오렘에 적혀있던 맨 좌변항에서 출발을 해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다시 도입을 해서 쭉쭉 이제 전개하는 것은 각 코디네이트 네이버후드 쪽으로 이제 상황을 구분해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우리가 환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항이 그 우리가 위에서의 스페셜 케이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 U 알파 쪽으로 우리가 상황을 리스트릭션 할 수 있는 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스페셜 케이스에서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HN을 다형체로 하는 무대로 하는 에서의 스토크스 티오렘을 적용을 해서 요 하나의 그 시그마 안쪽에 있는 개별항 하나가 이렇게 스토크스 티오렘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폼에서의 D를 떼어내고 다양체에 바운더리 오퍼레이션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과정을 역으로 진행을 하면 요 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스토크스 티오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 스페셜 케이스가 이제 HN에서 그 스토크스 티오렘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나서 일반적인 다양체 위에서의 적분은 역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이용해서 상황을 각각의 패치 안에 쏙 들어오는 상황들로 그런 상황들의 합으로 분리를 해낸 다음에 그다음에 스페셜 케이스를 적용하는 이 순서대로 일반적인 스토크스 티오렘의 증명이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1차원 적분을 0차원 적분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는 그냥 그러니까 실직선에서의 클로즈드 인터벌 위에서 주어진 스무스 펑션의 경우 그러니까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칼큘러스를 F가 이제 스무스 펑션인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시가 될 텐데 우리가 이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항이 스토크스 티오렘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납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그 클로즈드 인터벌 A, B가 그것의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오리엔티드 원 디멘셔널 매니폴드 윗 바운더리로서의 바운더리를 B라는 점을 플러스 부호로 가지고 A라는 점을 이제 마이너스 부호로 가진다는 점을 이제 납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점은 이제 시식선에서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제 스탠다드한 디렉션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이제 그 다양체 아웃워드 디렉션이 바깥쪽을 향하는 노멀 벡터가 스탠다드한 방향이랑 일치하는 점이 이제 B고 여기는 아웃워드 디렉션이 이 스탠다드 디렉션하고 역행한다 정도로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불리는 그래서 다양체 위에 이제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스무스 커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스무스 펑션이 매니폴드 위에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브의 이미지를 제가 그냥 전말하고 편하게 썼는데 사실 다양체가 될 필요는 없는 대상이기는 하죠. 일반적으로 스무스 커브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다가 셀프 인터섹션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스토크스 티오렘이 뭐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미상이 그 자체로 1차원 다양체를 이룰 수 있는 이라는 조건을 포함시켜도 되고 아니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곡선의 상위에서 적분하는 걸로 알아볼 수도 있고 해서 보면은
이런 항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이 다양체 위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이제 미분 다양체 구조로만은 안 되고 여기 언급한 매트릭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적분의 기본 정리 이제 칼큘러스 수준에서 만났을 때 이 형태로 만났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적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곡선의 끝점에서의 함수값과 시작점에서의 함수값의 차로 나오는데, 이 경우도 우리가 이런 식의 항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스토크스 티오렘을 이제 1차원과 0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점에서의 스토크스 티오렘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가장 간단한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은 거기까지 남겨주겠습니다. 없으시면